내가 서예를 지도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서예에 해놓고 뒤에 이제 갖다 붙여놓거든요. 초등학교도 많이 그래 붙여놓겠지만, 보고, 잘 썼다, 못 썼다, 이건 잘 쓴 글씨다, 이건 못 쓴 글씨다, 이렇게 사람들이 항상 그걸 평을 해요. 그런데, 나는 잘 썼다, 못 썼다,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쓰는 과정이 중요하다. 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의 돌을 닦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붙여놓으면 잘 쓰고 못 쓴 게 분명히 표가 나거든요. 예. 표가 나는데, 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잘 쓰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실상은 잘 쓰고 못 쓰고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 하거든요. 이런 글씨도 있고 저런 글씨도 있다. 이렇게 이제 나도 그래 알고 오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미를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어느 맞겠습니까? 예. 사실 이 미학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학. 그 미를 추구하는 그것은 전부 다 관념 노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분명하죠. 예. 왜 그러냐? 사실은 미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혹평받던 예술 작품이 시대가 바뀌어서 나중에 이대한 작품이라고 된 것도 많죠. 미학이라고 했을 때 그 아름다운 미에 대한 예술성에 대한 것도 다 견해죠. 예, 변하죠. 예. 그럼 그것이 절대적인 거라고 한다면 왜 변해야 됩니까? 예술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를 들면 고흐 같은 사람은 당대에서는 전혀 인정을 못 받았다가 지금은 얼마나 고흐의 작품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절대적인 예술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때도 인정받았어야 되고 지금도 인정받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림도 아니라고 혹평받고 무시당하다가 고흐가 죽고 나니까, 고흐는 사실 그림 하나 팔아서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죽고 나니까 작품 하나만 팔아도 평생 먹고 살아도 될 텐데. 그러게요.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바로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미학이라고 하는 거죠. 추사체도 사실은 그 당시 전통 서법에서 본다면은 그것은 아주 예술성도 없는 거고, 이건 뭐 장난이지, 이것이 무슨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임금의 사이고, 아마 추사 아버지가 임금의 사이예요. 그 추사 어머니가 공주였어요. 추사 선생도 관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빨리 인정을 받았던 거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선입관에 얽매이지 않고 보니까, 그것만의 독특한 맛이 있다 해서 추사체가 된 거죠. 유명해지기가 쉽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왕이지체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전부 왕이지체니 조맹부체니 이래가지고 거기에 얽매였더라면은 어떻게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예술성이 있다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죠? 이와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서예계에서는 추사 선생님 글씨를 많이 안 써요. 예. 쓰는 사람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왕이지나 이런 옛날 중국 사람들 당나라 시대 사람들은 그걸 교화서를 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이 추사 선생님 글씨가 사실 이 대단한 글씨라도 밀려버려요. 예. 그런 전통은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관념이잖아요. 결국 관념이라는 거예요. 예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술이라고 하는, 미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관념 노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예술이라는 걸 보는 자의 측면이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자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혼을 담아서 표현을 하고, 또 그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잖아요. 그럼 그 표현하는 자, 그리고 그것에 감동을 받는 자, 그 안에 관념이 작용을 하나요? 관념이 다 관념 작용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감동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감동받는 자의 몫이지 예술가의 몫이 아닌 거예요. 예술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감동받는 사람도 있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건 각자 인연에 따른 그 문제지 예술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술가도 또 다른 거예요. 잘하려고 막 애를 쓰고 한평생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예술을 그냥 해프닝처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모차르트와 그 왜 우리 그 아마데우스 보면은 왜 그 궁중 음악가가 된다는 건 그 당시에 정말 인정받는 음악가인 거죠. 그러나 모차르트는 그냥 장난처럼 하고 그냥 어디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천재성이 그냥 발휘되고 있는 거죠. 모차르트는 예술을 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궁중음악가는 예술을 한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투심이 작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백남준이 한 말 중에 저는 예술가의 말 중에 백남준의 말을 뭐 기억하는 게 그거밖에 없고 읽은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지만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 뭐냐, 백남준이 한 얘기가 세상 사람들은 내 작품을 가지고 뭐 이러니 의미가 있니 없니 훌륭하니 많이 하는데 나는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냥 해뿌리고 이래뿌리고 하는 해프닝에 불과한데 괜히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예술적이니 어쩌니 저쩌니 할 뿐이다. 그래서 백남준이야말로 진짜 예술가다. 그런 모든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관념으로 만들고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 사람도 관념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 아니 모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관념에 얽매여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백남준처럼 관념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해프닝이야.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마음이 일어난 대로 그냥 할 뿐이야. 그냥 나는 그냥 해프닝이니까 그냥 내 재미로 하는 내 놀이일 뿐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예술이니 아니니 거기에 대해서 뭐 새로운 예술이 나왔니 어떠니 하는 것은 다 저거 생각으로 저거 관념으로 그냥 해석할 뿐인 거고 저거 생각일 뿐인 거고 나한테는 그냥 해프닝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예술 작품이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감동의 측면에서 예술 작품을 이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의 역사적 의미라든지 뭐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관념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그게 정말 유명한 그 작곡가의 노래라든지 아니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의 노래가 아니더라도 뭐 같이 노래방에 간 친구의 노래라도 그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은 다 감동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엔 관념이라는 얘기가요. 그렇죠. 수도 있고 아니고. 예, 그렇죠. 깨어있음이라면은 관념이 아니고 그 느낌 그거고, 가령 그것을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작용하는 것은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다 작용되게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베토벤 음악을 베토벤 음악이라고 알고 듣는 거와 모르고 듣는 것은 아마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 베토벤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벌써 얽매임이, 그것이 그 알미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이 삼계탕을 해도 신라 호텔 주방장이 정말 거기 대가가 와서 요리한 거라고 하는 삼계탕과 그렇지 않는 삼계탕을 먹었을 때 뭔가 다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일어나는 심리 상태가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관념은 항상 작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얽매이냐 얽매이지 않느냐 문제인 것 뿐인 거예요. 그 관념 또한 하나의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용에는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은 관념 속에 사는 거고, 그렇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작용으로 알아지는 상태는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될 뿐인 거죠. 그럼 아까 예술 작품이 뭐 관념 노름이다라고 하는 것도 또 딱 근데 맞는 말은 작품을 볼 때는 관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작품하는 과정에서는 그 수행 상태가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작품도 보면 서예도 그럴 겁니다. 아마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조명부채를 좋아하고 그것이 지금 화단에서 그 화단의 그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조명부채라고 한다면 조명부채로 돼야 될 테니까 자꾸 조명부채로 그대로 잘 나오게 하려고 가피를 하고 가피를 해서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건 관념놀이일 뿐이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술이 아니라 관념놀이일 뿐인 거죠. 그러나 백남준처럼 해프닝이다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예술이라고 이름하기 이전에 벌써 그냥 삶의 뭐라고 그런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의 드러남일 뿐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해서 예술인 거지.
예술이 따로 있어서 예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하는 과정에서는 수행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깨어있으면 수행이요. 깨어있으면 그 수행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끼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삶도 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면은 다 도로 사는 거고, 도인 거고, 차 마시는 것도 도, 차도, 그림 그리는 것도, 글씨 쓰는 것도 도, 서도. 그래서 저는 글씨도 못 쓰고, 차도 잘 못 만드니까 그냥 사는 것이 예술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수도 생활도. 자, 그런 것이 뿌린 거죠. 그러니까 다 사실은 그것을 이름하는 것이 뿌린 거죠. 평상심이 도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